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민주당이 이른바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식 명칭이 그렇고요. 신문에서는 그냥 노란봉투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안을 드디어 본회의에 직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를 한 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법사위로 넘겨서 이제 법사위에서 자구 조정 같은 거 타 법하고 이렇게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한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법사위를 패싱 해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 직접 본회의로 넘긴다, 이런 뜻입니다. 단독으로 했습니다. 정의당이 1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은 6명인데 6명은 전원 퇴장.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회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라 이제 귀에 익은 그런 말이 됐지요. 양곡관리법 직회부 있었죠. 간호법 직회부 있었죠. 의료법 직회부 있었죠. 방송법 직회부 있었죠. 벌써 12번째라고 합니다. 12번째. 근데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해 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뭐 간호법, 의료법, 뭐 그다음에 이번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라의 앞날과 우리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법들이 아니라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용 특수 이해관계 법안, 이렇게 불러 마땅한 것들입니다. 총선용,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 특수관계, 그것도 특수 이해관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를 하십사 하고 건의를 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고, 대통령실은 당연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있으면 그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들, 이런 당연히 사용자 측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단체 협약을 맺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뭐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청기업이라고 한다든지, 여기도 그 대기업의 사용자하고 직접 이제 교섭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파업을 일으킨 노조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범위와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린 겁니다. 말이 축소하지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야당 쪽에서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부 그리고 특히 기업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파업을 조장하는 거다. 아니,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면, 어떤 불법 파업도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면 이제 허구한 날 파업을 할 것이다. 두고 봐라.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법사위를 패싱한 것은 국회법 86조 3항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이번에는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노위가 제적이 16명이거든요. 10명이면 정확하게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은 사실은요, 소수 귀족 노조를 위한 개정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 민노총 대 비조합원, 뭐 이런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핵심 골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총선을 위해서 민노총,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 대결 구도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민주당에서는 타겟이 분명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숫자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 개정입니다. 간호법,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간호원 45만 명,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국에 있는 농부들, 농사 짓는 분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관한 법률, 이것도 역시 대학생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사람들을, 그 직업군, 그 그룹을 위해서 뭔가 포퓰리즘적 돈풀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걸 말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전당대회, 송영길의 돈살포, 돈봉투 살포 전당대회, 이걸 전당대회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 민주당은 6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일쯤 뒤에 이제 이 노란 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지요. 직회부된 것은 30일 동안 여야 협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의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 본회의의 필리버스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 노력을 다하겠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부탁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거부권 행사. 정부, 그다음에 경영계,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의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 성명 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여기에는요,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여기에는 독소조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독소조항.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채용한 사람, 대기업의 경우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그 CEO하고 정규직 조합원, 이게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경영층이 이제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만이 사용자인데, 이것을 근로계약을 맺었든 안 맺었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 사용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기업, 그 기업에 와서 뭐 청소 용역 같은 것을 하는 비정규직 직원, 이런 사람도 그 기업의 경영자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용자다.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뭐 물건을 납품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공장의 그 직원이나 다른 회사의 직원도 바로 이 회사에 와서 당신이 나의 사용자나 같아. 그러니 근로계약 체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의 요건 확대입니다. 노동쟁의, 쟁의, 싸움이 벌어졌다, 다툼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사용자와 직원 사이에, 피고용인,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이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그걸 불렀습니다. 근로조건. 임금이죠. 봉급을 얼마나 줄 것이냐. 물가도 올랐고 회사가 이익도 났으니 나에게 봉급을 올려달라. 이게 노조와 사용자 간의 협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협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복지를 향상시켜달라. 이런 것들. 휴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무엇이 됐든 사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것을 쟁의 요건으로 하자. 파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예를 들면 인수합병, 예를 들면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었던 거거든요. 법률상으로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노조가 일일이 다 개입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파업을 벌이고 해왔지만, 이제는 법이 아예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공장을 옮긴다거나 뭐 공장의 설비 라인을 바꾼다든지, 또 이 공장과 저 공장 또는 이 회사와 저 회사를 부분적으로 결합한다든지, 또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경영의 고유 판단과 권한에 관한 사항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게 쟁의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사실상 노조가 경영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독소 조항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단적으로 노조에게 묻지 못하고 조합은 개별적으로 물어라. 이런 겁니다. 조합원들이 모자 깊게 눌러 쓰고 얼굴에 복면하고 선글라스 쓰고 이런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3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떤 집기를 때려 부시고 공장 기계를 때려 부시고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파업을 벌인 불법 폭력 파업을 벌인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가 홍길동 씨가 그때 몽둥이 들었죠? 김아무개 씨가 그때 뭐 휘발유를 가지고 여기저기 불을 내려고 왔다 갔다 했죠? 그때 누구 씨가 뭐 했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걸?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서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얼마 전에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아니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직회부하는 현상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 대해서 사설을 썼는데 굴곡진 한국 정치사에서도 처음 보는 대통령 거부권 유도 정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을 계속 통과시켜서 무더기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안기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어떤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시행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반대했던 법조차도 이와 같은 정략으로 밀어붙인다. 내년 총선 때까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될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굴곡 많은 우리 정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